여러분 안녕하세요. 90세의 한 어르신이 70대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되돌아보면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법이죠. 70대였던 그 시절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피해야 했을까요? 그때 해두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와 깨달음을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70세 무렵 저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었고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지는 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발이 꼬이면서 난간을 붙잡고 겨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오싹했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대로는 정말 못 걷게 되겠구나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일피일 미루고 말았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운동 같은 건 마음 내킬 때나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휘청거린 이후로 조금씩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턱만 있어도 걸려 넘어질 것 같았죠. 70세의 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체 운동을 시작해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동네 산책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나름대로 할 수 있었기에 제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조금씩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쇠약해져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스쿼트라도 좋으니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80대에 들어선 뒤에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1시간 정도는 거뜬히 하던 집안일이나 텃밭 가꾸기도 어느새 10분만 지나도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씨 어르신은 저와 비슷한 연배이지만 70대 초반부터 매일 아침 국민체조와 새벽 산책을 빠짐없이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버스 타고 시장에 가고 집안 청소도 직접 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저처럼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70대 때부터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어야 했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다리 들어 올리기나 매일 30분 산책, 이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80대가 되었을 때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또한 이 어르신은 신체의 쇠약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또 하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70대 시절에는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무서워서 가급적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고 큰 병에 걸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의료비 걱정에 지갑 끈을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좀 더 지금을 즐기는 것에 돈을 썼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취미에 쓸 수 있었을 돈을 통장에 쌓아두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80대가 되고 나서 가고 싶었던 장소를 떠올려봐도 이제는 기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은 참 많았습니다.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일주와 울릉도, 친구들이 그렇게 좋다고 했던 해외 성지 순례나 온천 여행, 그리고 젊은 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 산천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가자며 뒤로 미룬 결과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 이것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소중한 행동입니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자신이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재산이 아닙니다. 제 친구인 박 씨 부부는 70대 시절부터 함께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매년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당시에 저는 저렇게 돈을 펑펑 써도 괜찮을까?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야말로 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지만 그 시절 여행의 추억이 그의 남은 생을 버티게 하는 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녀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몇 번이고 말하더군요. 제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내와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갑시다라고 약속했던 크루즈 여행은 결국 아내가 몸이 아파 누우면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먹고 예약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는 돈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나 자신의 즐거움에도 좀 더 돈을 들였어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가거나
좋은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등 매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쓰는 돈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시간이나 돈을 쓰는 방법을 되돌아보는 사이 또 다른 소중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대해서였습니다. 70세 무렵에는 가능한 한 인맥을 넓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등 여러 장소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대가 되어보니 오히려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넓고 얕은 사귐보다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몇 명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특히 기를 쓰고 맞춰줘야 하거나 마음 불편한 상대와 억지로 사귀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는 나이를 먹을수록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고립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관계를 70대 시절에 잘 가려두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에서 정말 마음을 지탱해주는 것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70세의 저에게 불필요한 인맥 관리에 힘 빼지 말아라고 전하고 싶네요. 예전에는 내키지 않는 경조사나 모임에도 돌이라며 매번 나갔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관계를 끊지 못해 무리해서 참가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있다면 정말 마음 맞는 친구와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전화 한 통 나누는 시간에 쓰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최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에 모든 친목 모임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 씨가 야박해졌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적은 사귐 속에서도 아주 깊은 관계를 쌓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려 있는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주는 것의 균형 말이죠. 70대에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80대가 되고 나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었습니다만 고맙다고 솔직하게 말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멋지게 나이 드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 또한 큰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웃음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안한 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일이라도 웃어넘길 수 있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라면 정신없네 하고 넘길 일이지만 80대가 되면 벌써 치매인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계산대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괜찮아요. 다음에 올 때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드니 건망증이 친구하자고 하네요 라며 허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도 미소를 지었고 주변 분위기도 부드러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사소한 어리석음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 70대 시절에 이것을 배웠더라면 훨씬 편안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도 조금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을 때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싶어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친구가 그 지팡이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애라고 농담을 해줬을 때 이게 내 세 번째 다리라네, 패션 아이템으로 하나 장만했지라고 웃으며 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 됐나 보다라고 낙담하지 말고 내 뇌가 쉬고 싶나 보다라고 웃으며 넘기면 주변 사람들도 편해집니다. 웃음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도 웃고 있을 때는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70세의 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웃고 자신을 좀 더 예뻐해줘라라고요. 제 누님은 92세까지 사셨는데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넘어져서 다치셨을 때도 땅바닥이 반갑다고 나를 꽉 안아주네라고 농담을 해서 자식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누님은 마지막까지 주변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불안이나 걱정이 늘어나지만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70세 시절에는 아직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밖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멈춰 서서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들여다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쓸데없는 걱정에 휘둘리는 일도 적어졌을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며 내 기분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가 평온해집니다. 70세의 저에게 그런 시간을 좀 더 소중히 하라고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70세가 넘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계가 넓어집니다. 저는 85세가 되어서야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과 더 소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90세의 그가 70세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취미, 웃음, 나를 돌보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70세 시절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니 20년은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움직일 때라고.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10년 후, 20년 후의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것,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을 깊게 하는 것, 그리고 웃음을 잊지 않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70세는 아직 청춘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여전히 넓고 즐겁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90년을 살아오며 후회하는 것은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이 아니라 해보고 싶었지만 도전하지 않았던 일들 뿐입니다. 도전해서 실패한 일은 이제는 다 웃음 섞인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는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남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도 나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솔직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일상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제가 70세였던 시절,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루어 두었던 일들이 지금 저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당신에게는 저와 똑같은 후회를 남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2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인생은 오늘이라는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나다운 매일을 보내기 위한 선택을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90대 어르신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당신답게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이 말에는 긴 인생을 먼저 걸어온 선배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이 더 풍성하고 웃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